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정선 고한 마을 호텔이라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혜성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정선 혹시 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뭐 하러 오셨나요? 카지노요. 야,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근데 네. 카지노에 저는 리서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데. 별로 믿어지진 않네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 카지노가 어떤 곳이고, 네. 체험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오. 감독님.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돈을 잃으셨다는 얘기? 아니, 체험하러 왔으니까, 이제 해봐야죠. 그러셨구나. 해보고, 땡겨도 보고, 네. 눌러도 보고. 그렇군요. 말씀대로 사실 정선은 강원랜드도 있고, 그래서 카지노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카지노로 유명한 곳의 마을 하나를, 마을 호텔이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면 도대체 마을의 호텔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마을 호텔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이 거리를 재생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폐교를 예술 공간으로 활용한 예술가분들을 그렇죠. 모셔왔는데 폐광 이후에 폐거리가 될 뻔한 이 거리를 재생해 주신 강경환 감독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감독님이라고 부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요. 원래 영화를 전공했었고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고 여전히 꿈꾸고 있고 네. 혹은 여기서 영화 감독은 상업 극영화 감독이었고요. 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하고短編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영화 작업들은 네.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을 혹은 이 지역에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카지노가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카지노 이전에는 광산이 있었고 그렇죠. 탄광이 있었고 탄광이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이제 없어지면서 폐광이 되고 그 폐광 이후에 폐광산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있군요. 그런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원랜드라고 하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네. 그게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그렇죠. 곳이죠. 그 법에 근거한 거거든요. 네. 그건. 그래서 폐광 이후에 지역의 삶을 카지노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발전시켜보자라고 네. 했으나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로 이 카지노가 지역의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프라를 좋게 만들고 네. 도로를 좋게 만든 건 있으나 삶은 그리고 지역은 계속 사람들이 떠나고 점점 빈집이 늘어나고 네. 이런 동네가 되어가고 있었던 곳이죠. 네. 곳에 2년이 닿아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년이 닿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강경환 감독님은 물론 이제 그 영화 제작소 눈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활동도 하셨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감독님의 그 보도를 봤을 때는 아니 왜 갑자기 정선? 네. 이런 생각이 서울에서 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에 현재 주민등록에 있는 그렇죠. 홀짝입니다. 어떤 계기로 여기와 연이 닿으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맨 처음에는 사실 마을 호텔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고요. 네. 이 지역에서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분들이 문화예술 중심으로 한 관광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여기 좀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하셔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가들을 초청을 하셨었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2번 정도의 초청을 해서 지역을 둘러보고 네.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을 좀 내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2번 다 온 건 그 그룹 중에 저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 그룹 중에 계속 관계를 유지한 것도 저밖에 없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으셨구나. 예, 시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유일한 장점인데요. 네. 미혼입니다. 그래서 미혼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그룹과의 미팅 그걸 통해서 알게 되셨고 거기서 감독님이 이제 2번이나 오시면서 여기에 좀 애정을 갖게 되셨나 봐요. 아니면 호기심 이런 거? 예, 일단 좀 호기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역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좀 매력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면 네.
제가 임권택 감독님 밑에 있었는데 아, 예. 창이라는 영화, 네네. 노는 게 집 창이라고 한 창이라는 영화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게 97년 뭐 이 정도인데 네. 그때 이 고한 지역에서 그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게 제가 처음 와봤던 고한을 처음 왔던 기억이고 네. 거의 한 달 가까이 여기 있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아직 탄광 분위기가 남아 있었었고 아.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네. 좀 다른 분에 비하면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 이 거리를 보여주시는 거는 저희 인터뷰 뒤에 이제 감독님이 직접 해주실 거니까 그 마을의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공간의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이걸 만들어 나가는데 인적인 구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감독님 혼자서 깃발 들고 나서신 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 것일 텐데 사실 제가 놀란 것은 먼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디자인상으로 너무 세련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거는 뭐 거의 이태원의 뭐 맞아. 어디 그 녹사평거리나 뭐 강남의 어떤 거리에 있는 디자인에 못지않은 정말 세련된 디자인이 있어서 아직 그 완전히 바뀌지 않은 곳들하고 아주 극명하게 차별점이 좀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인재들이 여기 어떻게 있었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감독님이 같이 이 지역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파트너가 되셨던 분들이 누군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혹은 지금 얘기하신 일단 뒤에 나오실 분. 네. 그러니까 디자인적 감각이 있고 그런 일을 지역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 네. 이미 충분히 뭐 본인이 가서든 네. 혹은 인터넷을 이용해서든 그 디자인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저처럼 외부에서 서울에서 외부에서 와서 함께 결합해서 이 작업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주민의 허용도와 안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초기에는 네. 저의 안목으로 혹은 외부의 시선으로 여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한 방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건 단계를 가지고 가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여전히 내부에서는 제가 좀 되게 싫어하는 방식의 디자인을 원하시는 주민도 계시고 혹은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주민이 원하시면 거기에 맞춘다. 그리고 전체적인 안목을 높이는 게 어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어떤 분이 그 디자인적인 전문성을 또 가지고 있으셔서 그분이 또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전 이 마을의 저를 처음 초청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네. 지역에서 그 광고대 행사, 네. 기획사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준영 씨라고. 네네. 그 친구가 이 마을에 이사 오면서 어찌 보면 이 마을에 제가 관계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 친구가 자기 집을 고쳐가면서 네. 그리고 이 공간의 아이디어들도 네. 그 친구의 안목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어쨌든 여기 연곳이니까 또 주민들도 훨씬 더 수용성도 높아졌을 거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저는 이게 제 평소에 하던 얘기가 뭐냐면 시장, 뭐 지역 시장, 뭐 전통시장 활성화 뭐 이런 얘기 네네. 하잖아요. 네. 저는 매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장의 아들, 딸을 찾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관계를 맺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연계를 맺기는 쉽진 않겠지만 세컨 제너레이션하고는 네.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얘기가 통하겠군요. 그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누군지 이 시장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인맥을 다 우리가 쓰는 우리 거지. 집 자식이 한다는데 이렇게 이분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들이 하는 게 그렇지. 좋아라고 진짜 생각해요. 노하우네. 그러네요. 안 그러면 쉽게 떠나고 그리고 간 보다가 2, 3년 지나고 그럼 지쳐서 떠나고 그래서 저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뭐 전통시장은 많이 도심에서도 하는데 네. 시장의 아들, 딸도 요즘 할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업은 있지 않아도 되나 네. 가게를 잇는 방법에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너무 좋은 꿀팁이십니다. 오히려 그런 저런 지역에 네, 저기 세컨 네. 제너레이션이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서드 제너레이션인가?
그쵸. 아버님도 여기 네, 있고 그러니까요. 방송이셨고 네. 저런 친구들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들은 그 의지를 넘어서서 저 같은 사람들을 찾았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 굉장히 클레버한 거네요. 오. 그것이 만났을 때 그 효과가 확실히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초반엔 좀 늦더라도 네. 한번 이 속도가 붙으면 네. 훨씬 빠른 속도로 가는데 이 초반에 속도가 안 붙는 걸 행정이 기다려주거나 주민이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행정. 인내심. 행정하고 또 연계를 하려면 특히 이제 뭐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요하시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면 그런 중요한 인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교수님이 네. 서울 사람이라 이장과 면장을 아, 구별하지 죄송해요. 못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면장은 읍장, 동장이랑 같은 그런 거고. 공무원입니다. 그렇군요. 여긴 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장은 이장. 통반리, 아, 통장, 통장, 반장, 리장. 모르셨죠? 대표님. 아이, 기본이죠. 상식이죠, 그거는. 네. 이건 주민 조직이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읍장님이나 이렇게 행정조직과의 관계 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네. 지역의 이장님이랑 관계를 잘 맺는 것, 서울로 따지면 통장 반장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농담처럼 얘기 많이 하는 건데요. 뭐냐면 잘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 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그분들하고 잘 못지만 안 되게 하기가 그럴 쉬워요.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잘 지내야 됩니다. 음. 이게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떻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인사를 잘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이장님. 네, 이거. 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저는 이걸로 이거. 알겠습니다. 아하. 대표님은 그게 안 안 되시네요. 되나요? 큰일 났네요. 조금 더 걸리시는 거죠? 뭐. 안 되진 않아요. 오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장님. 예. 여기 이장님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예, 저는 특히 마을호텔 18번가의 이장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이장님으로 변화되면서 여기 투표를 뽑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성 이장님이신데요. 여성 이장님 몇 번 만에 여성 첫 이장님 여성 이장님. 혹시 들으셨죠? 네. 여성 이장.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네. 이게 작은 것 성공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이장들이 대체로 그렇죠. 허장성세. 네. 그리고 뭐든지 다 된대요. 근데 지나가는 지나면 아무것도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직접 하시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 생활 속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는 걸 보니까 네. 주민들도 참여하게 되고 거의 실패 한 3번 하면 안 하고 싶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전 작은 것부터 해가셨던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솔선수범하시는 분 같던 게 되게 중요해요. 그분이 그 마을 호텔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예, 지금 실제로 마을호텔 1호점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이 있는 공간, 네. 이 공간이 본인이 운영하시던 음식점이셨는데요. 물론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네.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여기를 마을에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셨어요. 무상으로. 5년간 무상으로 5년간. 네. 그러니까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그러니까 인테리어 내부 수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네. 행정의 돈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면 사적 계산이니까. 아니 근데 그렇죠. 그분은 어쨌든 그 가게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전혀 못 얻으시는 게 아니고 마을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마을 호텔을 내시겠군요. 운영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다 투자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막 그 이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창작자이시잖아요. 영암도이신데, 전 이제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리를 지금 이 활성화시켜 놓은 것처럼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왜?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영암도 계신 지금도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꾸고 계신다고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네. 왜냐면 제가 전공 영화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영화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만들고 있었던 과정이었었는데 하는 게 사실 쉽지가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 일거리를 연결해서 평소의 삶을 좀 해결해 보자.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그룹을 만들어서 영화 제작 소동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10년 정도 살고 있는 거고요. 그걸 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곳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됐어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가가 많은데 사회적 경제 판에서는 잘 안 놀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 판에서 우리끼리 모여도 노는 맞아요. 거예요. 저는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게 좀 있어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 도시재생 마을 이런 활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이 저의 기본적인 베이스고 사고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주무부처가 누구냐 혹은 주변에 누가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 부르는 게 달라질 뿐인 거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카메라 없이 마을에서 영화 찍기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우, 멋있다. 진짜 그건 멋있네요. 마을에서 카메라만 딱 빼면 영화 찍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제가 사는 거더라고요. 소재를 찾고 아이템을 찾고 그 시나리오처럼 쓰고 배우를 찾고 스텝을 찾아서 이걸 뿌려가는 것. 어떨 땐 제가 좀 감독에 가깝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땐 기획자나 제작자 쪽에 가까워서 주연 배우와 감독이 마을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 스스로 제가 하고 있는 일 창작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많아서 그러기도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마을에서 카메라 없이 마을에서 영화 찍기 이런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저의 창작 작업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게 다 앞으로 창작의 소재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카메라를 대지 못하는 이유들이 좀 있죠. 카메라를 댄다라고 하는 건 좀 객관적인 입장이 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활동은 그 안에 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객관의 입장 카메라 뒤로 빠지긴 좀 어려운 상황 아마 입장 자체가 좀 빠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 이제 하는 그 동서가 비슷하신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원래 극영화 감독을 꿈꿨었던 거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고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 사이쯤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 다큐멘터리적 공간에서 소재를 찾고 만들고 이걸 극영화적 방식으로 찾고 다시 새로운 상상으로 써보고 이러는 것 그러니까 상상하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극영화를 꿈꾸다 보니 저는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예술가분들이 기획자와 창작자의 경계를 명확히 긋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그 예술 생태계는 지금 감독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기획자와 예술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박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예술가상 자체가 이렇게 어떤 공간의 재생이라든가에 예술적인 감흥이 필요해. 그런데 그 감흥만이 아니라 기획자적 마인드,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한 사람한테 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흔히 예술가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는 난 내 예술행위에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기획자적인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그것에 시달려야 하지? 내 정체성은 뭐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예술가가 이런 기획자적 마인드를 동시에 겸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감독님처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좀 멀티플한 정체성 혹은 전문성 이런 것들을 탑재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또 사회에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술가분들한테 좀 좋은 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감독님이 큰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폐교를 주로 보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처럼 거리 전체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제 탄광이 뭐 없어지고 뭐 아니면 어느 도시에 뭐 대학 도시였는데 대학이 없어지면서 거기가 또 다시 폐거리가 될 수도 있고 폐거리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많잖아요. 지방 대학에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예술가가 거기 개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곳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일거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방금 말씀하신 네. 기획자와 예술가
쫙 갈라서 네. 내가 왜 기획자를 해야 되지? 네. 그런 부류거든요. 저는 이 점을 얘기하면요. 네. 모든 예술가는 기획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왜냐면 자기 작업을 기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획자를 얘기할 때 돈을 따오거나 행정부서를 만나는 기획자를 머릿속에 그려놓고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기획적으로 사고를 그렇죠. 하고 있다고 작품에 대한 생각해요. 기획은 그럼요, 하죠. 그럼요. 하는데. 아까 카메라 없이 영화 찍는 거 그거 너무 멋있는 말이 멋있네요, 같아요. 진짜. 제가 책 제목이에요. 제가 쓸 책. 아 그래요? 벌써 내보내셨는데 어떡하지? 일단 큰일 제목만 났네? 나간 거죠. 뭐. 제목만 나가고 책은 나중에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그래서 마을 호텔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눕혀놓은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눕혀놓은 호텔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컨셉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제 거리로 나가서 직접 마을 호텔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전적인 호텔은 이렇게 위로 쭉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근대 이후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호텔 숙박업을 했던 걸 상상해 보시면 주막, 그 잠자고 먹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을 전체에 뭔가가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잠자는 곳이. 네. 근데 이제 근데 호텔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서면서 이 안에 다 집어넣는 그렇죠.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적으로 여기서 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물론 이 생각을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상하는 것이 저한테 되게 즐거운 일이고 제 작업의 바탕인데 높이 서 있는 호텔을 이렇게 90도 탁 땅으로 눕힌다 가로로. 네. 이 상상 속에서는 아무 돈도 안 들고 위험하지도 않잖아요. 네, 예술가만 할 수 있는 이렇게 일입니다. 눕혀놓고 위로 올라가던 걸 옆으로. 길게 가다 보면 방들이 나오고 네. 거기에 호텔 레스토랑들이 있고 호텔의 시설들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 수 있는 이제 이 마을 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하고 이 길을 만난 게 아니라 네. 이 길 속에서 제가 상상이 시작된 거예요. 마을길이 그러니까 호텔 로비 길이네요. 그렇죠. 복도길이고. 호텔 로비고 복도고 엘리베이터라고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호텔을 짓는 게 아니라 네. 마을이 호텔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리어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미 호텔리어이다. 그럼 다 자기 업들을 하시거든요. 네. 뭐 중국집도 하시고 한식집도 하시고 숙박업도 하시고. 네. 그 업에서는 나름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네. 거기에 공통의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있고 네. 그것도 좀 요즘도 받고 계세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마을 호텔, 마을스러운 서비스는 뭘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고민들을 해본 거죠. 근데 제일 큰 건 아무튼 눕혀본 거예요. 돈 안 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네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강경환 감독님 모시고 나가서 네. 이 눕혀진 호텔이 어떻게 네.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눈으로 하겠습니다. 봐야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걸어가시면서 호텔이 어딨냐고 묻지 마십시오. 걷는 곳이 호텔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곧 네. 마을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경환입니다. 뭘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을 호텔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오시면 여기가 마을 호텔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 골목이 마을 호텔의 로비이기도 하고 복도이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이기도 합니다. 로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계속 걸어가면서 마을 호텔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 따라오시죠. 이 오른쪽에 이게 저희 마을 호텔의 차이니즈 레스토랑이거든요. 이 국일반점 짜장면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을 호텔을 생각하게 된 이유라기보다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중국집을 호텔의 차이니즈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상상? 이런 거부터 시작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곳이고, 저 사장님이 사투를 정말 많이 쓰세요. 그래서 잘 알아듣기도 힘든 사장님 사진이 앞에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로비를 따라 쭉 가게 되면 저 앞에 호텔리어들이 계십니다. 마을 주민들이
호텔리어가 되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호텔리어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기보단 마을 주민이 호텔리어가 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이 호텔이 된다. 마을에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호텔이 된다. 그리고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호텔이 아니라 누워있는 호텔이라고 상상한 것으로 마을 호텔은 시작된 거죠. 뒤로 한번 도시면 저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가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은 지금 사진관 우리 사진 작가가 외부에 촬영을 나가셨는데 지역으로 돌아온 청년이 마을에서 사진관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 사진관을 차리면서 마을에서 함께 작가로 커나가고 있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마을이 변해가면서 마을의 리더분들이 로타리 클럽이거든요, 원래 건물이. 근데 1층을 마을에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내놓으시고 이 1층을 마을의 공방, 마을 회관, 그리고 호텔로 따지면 프론트 데스크가 되는 거죠. 컨시어지 룸이 되기도 하고 또 세미나들을 하는 그 우리 임대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마을에 함께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마을 호텔 회원사에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가게다가 살아라. 예, 저 지금 간판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지금 올해 골목길 정원 박람회 예술 감독이시며 전체를 기획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김성중 대표님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우리 마을호텔 협동조합 상임이사님. 마을호텔 협동조합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름도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마을호텔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18번가가. 네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족도, 행복 이런 건 어떻게 좀 좋아졌나요? 많이 변했는데요. 본인 힘든 거 말고. 한 2년 전에는 빈집에 여기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시니까 여기 사는 걸 좀 부끄러워하셨어요. 괜히 18번가 사람 주눅 들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내가 여기 사는 게 이제 프라이드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해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다 하신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여기 계속 살고 싶어 하시고 뭐 그런 게 이제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이죠. 진짜 뭐 좀 한 2, 3년 전보다는 행복해졌네요.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절대로 이제 안 떠나신대. 예전에는 여기 내가 뭐 여기 살고 싶어서 하나? 뭐 이러셨던 분들이 많아요. 나도 떠나고 싶은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관광객도 많이 오셔서 이쁘다 하고 또 견학단들도 오셔가지고 어우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뿌듯해 하시죠. 이걸 찍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쵸. TV에도 많이 나가고 심지어 교수님이 카메라를 들고 찍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라가면서 마을 좀 보여드릴게요. 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안처럼 마을 공방, 마을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쓰고 계십니다. 저희 호텔이 꽤 좀 높거든요, 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데가 정말 중요한 곳인데요. 이 하늘기획이라는 곳, 그리고 아까 인사하셨던 그 상임이사님 김진용 씨가 이 공간으로 이사 오시면서 이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까 그 김진용 이사, 전 평소에 이제 친구처럼 지내니까 김진용 씨가
우리 마을만, 우리 집만 너무 튀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이 동네에서 계속 뛰면서 행복하게 살고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저한테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마을이 함께 변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요. 뒤로 카메라를 싹 돌리시면, 네. 첫 번째로 시작된 것이 이 이음 플랫폼입니다. 뭐냐면, 저희 둘이 방금 전에 이 시선처럼 이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집은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기둥만, 저 타일 기둥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분들과 함께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공모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공간 재생을 시작해 본 거죠. 그렇게 이 두 집이 변하면서 이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왼쪽으로 또 한번 보시면요. 이 집이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첫 번째로 고친, 색을 칠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물론 뭐 아주 적은 도움들은 좀 받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색칠하고 고치고 앞에 이것 바꾸고 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 작가도 함께 했습니다. 지역 출신이고 지역에서 기반으로 해서 회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 최승선 작가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하면서 여기에 자기의 작품의 일부를 그려놓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벽화 작업을 했다기보단 자기 작업과 연결되는 예술가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좋은 사례, 저도 좀 좋은 경험이 됐고 공부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두 발만 뒤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야 될 겁니다. 방금 이것처럼 저희가 이 마을에서, 이 골목에서 골목길 주민 아카데미라는 걸 했었어요. 이 골목길을 좀 함께 바라보며 함께 골목길에서 뭘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강의는 30분, 노는 건 1시간 반. 그래서 테이블에 책은 없고 술만 있는. 근데 하다 보면 경찰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방금처럼 승용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함께 그 공간을 고민해 보거나 바라보는 걸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계속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본 거죠. 또 쭉 보시다 보면 아마 전체를 쭉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골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숙박업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라는 걸 함께 고민하다가 이 숙박업소가 많은 것에 착안하고, 그리고 별다르게 예를 들면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머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호텔의 방식을 택해보자. 이 각각이 방이면 어떨까? 그리고 서 있는 호텔이 아니라 누워있는 호텔이라고 상상하면 어떨까? 해서 마을 호텔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해오름 모텔식 민박집도 조만간 그 마을 호텔 이미 조합원이시고요. 여기에 방들을 제공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마을과 함께 고쳐나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씩 차근차근 마을 호텔은 조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중간에 이렇게 긴 건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를 떠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공간들을 아직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혹은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 그건 시간을 가지고 경험이 쌓여야 해결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처음부터 모두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려고 했다면 아마 시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시작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지 않는다면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위에 글자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지역에 이렇게 좋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캘리그라피 하시는 강병인 선생님이 다 써주신 거거든요. 마을 호텔의 로고도 강병인 선생님이 써주신 거고, 여전히 그분도 애정이 많아서 자기 글자가 저렇게 한 글자씩 떼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안 썼는데 이렇게 쓰이면 다시 써주시고 막 이러세요.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한 번 오면 발을 빼기가 좀 어려운 동네. 이제
1호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기까지 보시고 또 하나 마을 전시관까지 보시면 거기를 좀 마을 호텔 일부 소개하는 걸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저희가 마을 호텔 18번가의 1호점 혹은 초원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마을 호텔은 각각의 방들을 내놓고 각각이 함께하는 운영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이장님이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장사하던 곳을 또 마을에 내놓으시고 그걸 첫 번째 사례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가 운영되는 걸 봐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해오름 모텔도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왜냐면 이게 정부가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거라서 자기 의지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첫 번째 마을 호텔의 1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개업식도 했습니다. 예, 가시죠. 그리고 그 옆에는 수작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호텔의 조식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분여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예술처럼 배워 오신던 거를 발전시켜서 이걸 관광객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게 마을의 수익 사업으로 또 마을 호텔 수익 사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활예술이 단순히 그냥 취미 생활일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좀 지속하기 위한 고민을 가진다면 비용을 좀 버는 것, 이익을 낸다기보다는 비용을 버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례로 여기가 되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올라오시면 예. 이게 재밌는 건데요. 연탄재 수거함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여기서는 연탄을 썼었거든요. 지금도 연탄이 있네요. 안도현 선생의 시를 알지만 연탄을 못 본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예, 연탄을 최근까지도 썼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간도 지금 마을에서 그러니까 좀 문화적인 곳으로 바꾸려고 예정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 호텔로 변해가면서 하나 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청년이 돌아와서 마카롱집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귀농 귀촌하는 것보다 첫 번째는 떠나지 않는 곳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 세 번째 정도가 귀농 귀촌인데 제 아쉬움은 너무 귀농 귀촌에 몰려 있는 건 아닐까, 우리 현실이. 그래서 좀 더 떠났던 사람이 실패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경험을 가지고 돌아온 것으로 환대해주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공간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골목길을 중심으로 마을 지역 전체가 골목길 정원 박람회라는 걸 하는데 올해부터 이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가보자라고 하면서 올해의 작가들을 뽑기도 하고 거기서 그분들의 작품으로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원래 순두부집이었습니다. 마을의 순두부집이 그만두시고 거기가 빈 공간인 것을 전시관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작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어린 시절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다 이 지역에서 나오고 이제 그림을 공부하러 서울로 갔다 오고 다시 돌아온 친구인데 저는 이 작가의 시선이 그냥 검은색이었던 탄광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안에서의 따뜻함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색깔들을 그려내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근데 저한테 되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손수레에 있는 집이에요. 아마도 이 작가가 어린 시절 떠나가던 이웃집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아닐까. 집들을 가지고 이사를 가고 있고, 한 명, 두 명 내 곁을 떠나고 있고, 심지어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는 폐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의 초등학교는. 그 기억들을 그래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제가 되게 이 작가를 좋아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혜진 작가, 아까 오시다 보셨던 불꽃사진관의 대표이며 사진 작가인데요. 강원도에서 청년 사진 작가로 지금 한참 막 잘 나가고 있고 잘 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친구는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남았던 게 본인을 폐광 1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광산 지역, 폐광 지역에서 보통 탄광 지역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탄광의 기억보단 폐광 이후의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을 폐광 1세대라고 표현하고 폐광 이후의 삶들을 기록해내고 그걸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것을 좀 집중하고 있는 친구고요. 되게 저는 이런 작가들이, 청년 작가들이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잘 커나가는 것, 같이 커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고마운 분. 이 동네에서 계속 이 동네를 애정 가지게 바라봐 주시는 또 다른 예술가. 강병인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이 다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참이슬 썼다라는 걸 얘기하면 아무들 많이 아실 텐데요. 네. 그분이 지역에 대해서 본인들의 작업도 있지만 지역을 보고 써주시는 글들, 여전히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을 바라봐 주시는 것. 되게 글 쓰시는 분이 그 글로 길을 그려내고 그리고 그 글로 사람들을 써내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지역에 와서 도와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죠. 예, 마을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역의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상임이사 김진용 씨의 얘기처럼 마을이 마을호텔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함께 무언가 만들어가고 마을의 문화를 바꿔내는 것만으로도 자존감도 높아지고 마을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마을호텔이 대단히 소중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게 무슨, 혹은 저 마을호텔이 무슨 문화적인 곳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것이 꼭 예술적인 것은 아니니까, 예술은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것들 함께 마을이 예술과 삶을 어울리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는 곳,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5성급 호텔을 기대하시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마을의 따뜻함과 마을에서의 편안함, 이런 걸 좀 기대하시거나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계기가 돼서 많은 마을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을의 문화를 경제적인 것과 함께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